자, 14주차 11강 2차 시 일본의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개관하고 일본 문화 키워드로는 이나리 신앙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11과 일본의 정치와 경제. 자, 먼저 일본의 정치부터 차례로 이제 살펴보면 일본은 의원 내각제죠. 의원 내각제로서 이제 수상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죠. 자, 쭉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1885년에 내각제가 처음 채택이 되고 1947년부터 이제 현재의 내각제도가 일본 국헌법에 의해서 이제 규정이 됐대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구분짓고 있죠. 자, 2차 대전 이전에는 내각이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고 국회는 내각 총리 대신, 즉 현재 수상이죠. 수상의 지명권, 그리고 내각 불신임권이 없었대요. 자,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는 내각이 행정의 이제 최고 기관으로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게 됐고, 그리고 행정권은 수상과 내각에만 이제 부여가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천황과 수상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자, 우리 상징 천황제라고 개관을 하고 넘어왔죠. 자, 천황, 현재 천황은 2차 대전 이후부터 행정의 권한, 모든 것을 이제 상실을 하고 그냥 다만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존재로서만 자리하고 있죠. 자, 그러면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갔어요? 다 이 수상이 가지고 있죠. 자, 수상은 일반적으로 국회 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대표가 되면서 이제 국회에서 선출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 내각을 대표하고 천황에 의해 정식 임명, 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짐. 뭐 천황에 의해서 이런 권한을 가진다고 하는데, 자, 말 그대로 천황은 수상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를 하긴 하지만 그냥 다 어떤 의례적인 것이겠죠. 실질적인 모든 이제 권한은 이 수상이 가지고 있죠. 자, 이어서 보면 일본의 이제 국회를 보면은, 자, 먼저 사진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일본의 이제 국회의사당의 모습이고요. 일본의 국회의사당의 모습이고 도쿄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가본 적은 없는데 우리나라도 그 청와대가 개방이 되면서 가볼 수 있게 된 것처럼 뭐 일부러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 찾아가 볼 수도 있는 거고, 우연히 이제 들르더라도 뭐 일본의 이제 정치는 간단하게 뭐 의원 내각제고 어떻게 돼 있고, 또 간략하게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다르니까 마저 살펴볼게요. 자, 일본의 이제 국회는 당연히 국가 최고 기관이자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고요. 자, 이 국회 구성은 참의원과 중의원, 양원 제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참의원 선거, 중의원 선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국회 소집은 내각이 결정을 하고 또는 이제 형식적으로 천황에 의한 소집 책서 공포로 이제 시행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말하는 소집 책서는 그냥 간단하게 천황이 발행한 공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 살펴볼게요. 자, 일본의 산업화부터 봅시다. 자, 본격적인 산업화가 언제부터 됐고 일본의 경제가 언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는지. 자,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경제 지원을 통해서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자, 본격적으로 1950년대부터 이제 고도 성장기라고 보는데, 자, 이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한 게 일본한테는 경제 부흥의 계기가 됐어요.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 특수로 인해서 해외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또 초긴축 재정 정책 하에서 요요 수요 부족 현상을 해소하면서 경제 부흥의 계기가 됐대요. 자, 이러면서 당연히
일본 국내 고용은 일자리는 많아졌겠죠. 자, 그리고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와 이제 향후의 과제. 흔히 이제 일본은 1990년대부터 뭐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장기 침체라고 이제 보는 뭐 학자들도 있는데, 자, 일단 여기 버블 경제 다들 들어보셨죠? 거품 경제라고 하기도 하고 뭐 버블 경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일단 1980년대에 이 버블 경기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말도 안 되게 너무 이제 엔화가 된 거지. 너무 이제 엔화가 급격히 이제 치솟고 이렇다 보니까 국내 금리는 당연히 뭐 하락되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엔화가 상승이 되면서 이제 버블 경제가 초래가 된 건데, 1986년부터 91년까지 버블 경기가 이제 확대됐어. 그러면 말도 안 되게 막 집값이 막 오르고, 그러니까 막 부동산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장난치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얻은 사람들도 이제 있었겠지만, 보통의 이제 서민들은 많이 이제 좀 힘들기도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제 버블 경기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요게 이제 붕괴되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1990년대에 이제 버블 경제가 이제 붕괴가 됐어. 여기 91년 초까지는 일단 버블 경기라고 일단 보고 있고, 자, 이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버블 경제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그 말도 안 되게 치솟았던 집값,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주가들이 툭 떨어지는 거지.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의 요 수순을 비슷하게 이제 밟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참,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시사 프로 같은 거 보면 뭐 심각하게 전망하는 이렇게 전문가들도 있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 참고로 일본은행 본점 이렇게 생겼는데, 요것도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도쿄 여행을 가서, 근데 대부분 뭐 이렇게 랜드마크를 막 가잖아. 근데 또 이제 다들 취향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꼭 랜드마크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 테마를 정해서 나는 정치 경제에 좀 관심 있다 하는 친구들은 요것도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문화 키워드와 현지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자, 문화 키워드는 이나리 신앙, 그리고 현지 이야기는 야마구치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나리 신앙, 이따가 이제 영상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자, 이나리 신앙 하면은 그 붉은색을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나리라는 것은 곡식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곡식의 신을 흔히 여우, 상징적으로 여우를 곡식의 신이라고 이제 일본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그 토리가 이제 있잖아. 우리 토리 배웠잖아. 신사 앞에 있는 그 기둥문. 근데 그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신사들이 있어요. 일본에 이제 가면은. 그러면 저 붉은색 토리가 있으니까 저곳은 곡식의 신을 모시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자, 그러면 이나리 신화 볼게요. 자, 교토시 후시미 이나리 타이샤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나리 신앙을 포괄적으로 말을 하는데, 정확히는 교토에서 이제 생겨난 후시미 이나리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보면 전국에 약 3만 개 이상의 이 이나리 신사가 있대. 그러니까 붉은색 기둥 토리를 곳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원래는 곡식의 신, 농경의 신에서 상업 번창 또는 성공의 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에는 집을 지키는 신으로서, 그러니까 일종의 시대에 따라서 바뀐 거지.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농경의 신, 그리고 어떤 입신양면, 출세가 중요했던 시기에서는 번창, 뭐 번영, 성공의 신, 그리고 현재는 집을 지키는 신, 수호신 개념의, 그러니까 즉 이나리 신앙은 이제 서민의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이나리상 또는 오이나리사마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불려요. 누가? 이 여우신을 그렇게 부른다는 건데, 자, 우리 존경 미화의 접두사 오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나리 지금 곡시의 뜻이 있다고 했어. 여기에서 그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은 뭐 다나카상, 키무상 할 때 그 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마 붙었죠. 우리 가족관계 호칭에서 오지사 또는 더 높인 표현 오지사마가 있었어. 그것처럼 오이나리상 또는 오이나리사마, 뭐 여우씨, 뭐 여우상, 그리고 여우님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우신님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친근한 호칭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재미있는 문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방금 이제 신앙, 신사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으니까 요 에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에마. 자, 이전에 그 사진, 유학 시절 사진에도 등장을 했었는데, 자, 신사 또는 사찰에 기원을 하고 기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례로서 복납하는 그림이 그려진 현판이에요. 자, 그림 종류는 말, 신분, 맞수리의 모습, 뭐 선박, 동물, 와카의 명인들, 와카라는 것은 일본의 이제 전통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다양하죠. 이 각각의 그림들이 뜻하는 것은 어떤 수험생, 시험 합격, 그리고 뭐 결혼, 연애 등등을 기원하는 그 의미가 있겠죠. 근데 현재도 수험생, 뭐 입시, 그리고 결혼 등을 기원하는 에마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액년도 참고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신사, 절을 찾는 이유는 다양한 뭐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어떤 뭐 생활의 안정이나 어떤 화를 피하기 위해서, 액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이제 있잖아. 자, 일본에서는 이 액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재난이나 화라는 개념으로 통용이 돼요. 자, 우리도 뭐 액땜했다 이런 말 쓰잖아. 자, 그럼 일본에서는 이 액년이 언제냐?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 삼재를 피하기 위해서 막 절에 가고 막 이제 어르신들 그렇게 하잖아요. 일본은 요 액년을 피하기 위해서 신사나 절에 가서 이제 참배를 하게 되죠. 자, 참고로 볼게요. 자, 남성은 25세, 42세, 61세. 여성은 19세, 33세, 37세. 자, 그리고 요 나이를 이제 생각을 할 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한국 나이가 존재하잖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이잖아. 그쵸? 자, 근데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요 일본은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다 만 나이예요. 나면서부터는 그냥 사람은 0살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한국 나이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25세라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 나이로 치면 한 살씩 더 플러스를 해야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본에 가면 한 살 어려지는 그런 효과를 경험을 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액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액마기 대사 등과 같은 사찰과 신사를 참배. 그러니까 또 이 액 때문에 좋은 또 그 신사, 유명한 막 신사가 또 있을 거 아니야, 사찰이나. 그런 거로 막 수소문 해가지고 또 가기도 하겠지. 자, 그러면 현지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야마구치현에 대해서 준비했어요. 야마구치현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오카야마현과 마찬가지로 중호쿠 지방에 있어요. 자, 위치로 살펴보면 여기에 있죠. 오카야마는 여기였고 야마구치는 여기 조금 더 서쪽에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지도상으로 보니까 야마구치는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중호쿠 지방인데 보니까 어때요? 규슈. 그 중에서도 여기 후쿠오카. 북큐슈 지방의 후쿠오카. 여기는 남큐슈, 북큐슈 지방의 후쿠오카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죠. 자,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 오늘 살펴볼 야마구치는 이 규슈에 후쿠오카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오카제호, 시오카제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 간몬 해저 터널. 그래서 이 시오카제호, 시오카제, 그러니까 시오카제라는 그 열차를 타고 이 야마구치현에서 후쿠오카까지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간몬 해저 터널을 통해서 걸어서 갈 수도 있어. 자, 다시. 자, 일단 우리가 오늘 현지 이야기로 이제 보고 있는 곳은 야마구치잖아요. 자, 그 중에서도 시모노세키 시가 있어. 자, 시모노세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시모노세키는 야마구치 현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야마구치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 큐슈가 또 등장을 하죠. 기타 큐슈는 북큐슈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일본 후쿠오카 현의 또 행정구역상의 하나로서 기타 큐슈시가 또 등장한다고 했었어. 자, 그래서 다시 지도로 넘어오면 야마구치하고 후쿠오카, 야마구치의 시모노세키, 그리고 후쿠오카의 기타 큐슈시, 시모노세키시, 기타 큐슈시는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걸어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여기 보세요. 간몬 해저 터널, 간몬 터널이라고 해서 일본 혼슈와 규슈 사이에 있는 간몬 해협의 해저 이렇게 뚫어 만든 철도 및 국도이다. 수저 터널.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규슈, 후쿠오카현, 기타 규슈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혼슈는 혼슈 중에서도 주고쿠 지방 중에서도 야마구치현의 기타 규슈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사이에 있는 이제 터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서 다른 행정구역, 우리로 치면 그 해저 터널을 걸어서 다른 도를 가는 거지. 예를 들면 뭐 경기도에서 뭐 강원도를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일본은 많은 이제 여러 개의 섬으로 이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저 터널이 발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간몬 터널도 있고 걸어서 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열차를 타고 갈 수도 있다고 했어. 그 이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자,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짧으네. 아쉽네. 요게 지금 시오카제호예요. 후쿠오카현이고요. 좀만 걸어가면 이제 야마구치현이에요. 아, 야마구치. 그래서 요거를 타고 아직까지는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후쿠오카 현에 있는 거고 어디서 만드는 거 나오시죠? 자, 황성! 가자! 나 맛있는 거 줘야 돼? 나 맛있는 거 줘야 돼? 이렇게 시오카제호를 타고 넘어와서 방금 마지막 부분에 등장했던 그 해저 터널을 건너서 이제 가게 되면은 야마구치 현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후쿠오카 여행 많이들 가죠. 후쿠오카 여행을 갔다가 야마구치 현까지 둘러보고 오는 코스도 괜찮겠죠. 굉장히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후쿠오카 현에서 야마구치 현으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야마구치 현은 뭐가 유명하냐? 이제 소바가 유명한데, 자, 한번 볼게요. 토시코시 소바라고 해서 12월 31일에 하늘이 넘긴다라는 의미로 이제 먹었어요. 우리나라 떡국 먹듯이. 아, 떡국 먹듯이? 그렇게 먹기도 하고 또 히코시 소바라고 해서 우리 이사하면은 떡 돌리잖아요. 일본에서는 이 소바를 돌리는 풍습이 있어요. 이 소바라는 뜻이 일본어로 뭐 곁에 있다 할 때 곁, 뭐 옆. 오늘 배운 거죠. 오늘 그 위치명사 등장을 했죠. 자, 소바가 등장을 해가지고 요코 토나리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냐. 자, 원래 뜻은 옆인데 그 중에서도 곁이라는 뜻을 의미. 그래서
발음이 같은 이 먹는 소바를 먹게 되는 거죠. 이런 뜻이 있는데 이사 왔으니까 당신 곁에 오래 머무르고 싶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음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살펴보면 이 장어를 먹어요. 고요노 요시노히라고 해서 장어 먹는 이제 복날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달라요, 날짜가. 입하 전날에 17일 동안에 뭐 여름 신이 뭐 강림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날 중에 17일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장어를 먹는데 올해는 7월 27일이에요. 7월 27일. 네. 여기에서 올해는 2019년도고요. 이게 이제 해마다 이제 다른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복날에 흔히 이제 대표적인 음식 뭐야? 삼계탕인데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장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그 등장했던 그 소바 있잖아요. 자, 일본인들은 뭐 한 해를 잘 넘기고 이사를 왔을 때 이제 소바를 먹는 풍습이 있는데 야마구치현은 그냥 소바가 아닌 요 기왓장 소바가 유명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검은색이 기왓장이거든요. 기왓장을 뜨겁게 달궈서 여기 소바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바삭하게 이렇게 눌려서 먹는다고 하나? 약간 누룽지 그 전 단계, 약간 바삭하게 그런 느낌으로 먹는 이런 소바가 유명하니까 이제 별미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맛이 막 그렇게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 그래서 맛은 추천은 아닌데 그래도 혹시 야마구치현에 가게 되면은 먹고 오면은 재밌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그 야마구치현하고 후쿠오카현의 시모노세키시, 야마구치현의 잘못 말했다 미안해요. 후쿠오카현의 기타큐슈시, 그리고 시모노세키는 야마구치현의 시모노세키시죠. 자, 근데 이 시모노세키시 야마구치현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모지코항을 들렸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모지코항은 아직 후쿠오카야. 아직 후쿠오카인데 이제 어떤 경로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 모지코항에 이제 가게 되면 야키카레가 유명해요. 지금 여기 현재는 후쿠오카거든요. 후쿠오카에 가면 여기 모지코항에 야키카레가 유명하니까 야키카레를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진이 없는데 이 야키카레는 정말 정말 맛있었어. 그래서 완전 강추. 자, 다시 이제 야마구치현으로 와서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 가면은 시모노세키 항이 있어요. 자, 그 항구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 수산시장이 있겠지. 자, 거기 가라토 시장이라는 수산시장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1층에서 수산물을 구경을 하고 2층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초밥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시모노세키 항에서 바로 옆에 이제 가라토 시장이 이제 위치를 했고, 특히 이제 주말에만 열리는 초밥 뷔페 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1층에서 수산물 구경하고 2층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회전초밥집에서 즐길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회전초밥 말고도 야마구치현의 향토 요리인 또 보거, 야마구치현 하면 또 보거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거를 또 먹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갔을 때 기억이 이제 남은 초밥이 하나 있는데 요게 고래 베이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래 고기로 만든 베이컨. 그 초밥이었어. 굉장히 독특하고 식감도 좋고 맛있었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복요리는 아이고 셀카가 나와서 미안한데 자, 셀카는 무시하고, 자, 여기 보면은 복요리가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차려주더라고. 그래서 비싸지 않았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복요리 하면은 되게 이제 고가의 음식이잖아. 근데 여기 야마구치 현에 가니까 물론 일본에서도 고급 일식집에 가면 비싸지만, 근데 여기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 가보니까 워낙 이제 향토 요리이기도 하고 보기 유명해서 그런지 이렇게
저렴한 값에 정식으로 먹을 수 있는 복 한 상 차림이 있었거든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가시게 되면 한번 드셔보시고요. 자, 그리고 일본인들 어디 가면 항상 오미야게 토산품 선물로 사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건 제가 받았던 건데 야마구치에 되어 있고 후구라고 써져 있죠. 이 복어를 이제 후구라고 하는데 그 복을 불러온다라는 그 복자에 후구하고 이제 발음이 이제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일본 가시면은 항상 이렇게 선물하는 문화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야마구치현에 미네시, 야마구치현 미네시에 가면은 베프 벤텐 연못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시게 되면 이렇게 송어 낚시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연못 이름이 이제 베프 벤텐 연못이고 규슈에 위치한 규슈 오이타현 베프시하고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야마구치현의 미네시입니다. 이렇게 가서 이제 낚시도 체험을 하고 자꾸 개인 사진이 등장해서 미안한데 여기 체험을 하고 나면 잡은 송어 있잖아. 이렇게 바로 구워주거든요. 일본은 참 생선구이가 맛은 있어요. 그래서 나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맛있었으니까 이것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베프 벤텐 연못이 왜 유명하냐면 이렇게 에메랄드빛 푸른색의 이제 연못을 하고 있어서 미인 연못이라는 이제 뜻도 있다고 해요. 그 지역의 이제 사투리로서. 그래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모토노스미 이나리 신사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우리 오늘 뭐 보고 넘어왔어요? 문학 키워드에서 이나리 신앙 보고 왔잖아. 그쵸?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이게 막 곡식의 신, 성공의 신이다 보니까 사람이 성공을 하면은 뭔가 기부를 해요, 토리를. 굉장히 사실 많죠. 이러시다 보니까 막 기부한 사람들이 거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명패가 적혀 있는 거예요? 대박이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지금 당장 가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여기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입구부터 큰 토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그마한 복납을 한 토리가 쭉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은 이 곡식의 신이 시대에 따라 변천사는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농업 번성이었고 이제 보통 이제 성공 출세하거나 이제 하면은 자기가 나고 자란 출신 고장에 이렇게 출신 고장의 이나리 신사에 붉은색 토리를 복납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또 꾸민 사람들도 있겠지. 그래서 일본 여행 가셔가지고 붉은색 토리가 있다. 그러면 곡식의 신 여우신을 모시는 신사구나. 그리고 붉은색 기둥이 있고 저 붉은색 기둥 중에는 복납된 것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수업은 여기까지 이제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제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이제 기말 테스트, 기말 시험 꼭 열심히 이제 해주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皆さん、一学期間お疲れ様でした。期末テスト頑張ってください。